이렇게 아파트가 어떻게 신축이 되냐면은, 자, 빈 땅에 건축 허가를 받고 또는 재건축, 재개발. 이 재건축,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인가죠? 문 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착공 신청을 해서 이제 건물을 재건축 재개발은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신축 단계는 기초공사만 하다가 이렇게 건축허가나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이게 20층짜리 아파트 건립한다. 그러면 기초 단계에서 1층도 지어지고 2층도 지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단계 되면 이렇게 20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지겠죠. 그래서 20층 아파트가 완공이 되죠. 그럼 이게 여러분이 잘 알던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이렇게 라인별로 이렇게 지어져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파트가 완공이 됐다는 거는 이 말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가 완공됐다.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됐다. 집합 건물이 원시시 됐다. 이렇게 아파트가 완공이 됐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집합 건물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다른 말로 말하면 구분 소유권 성립 시점. 다른 말로 말하면 대지 사용권 성립 시점. 이렇게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됐다는 거는 완공이 완성이 됐다는 거는 집합 건물이 원시취득 집합 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건물이 된 거죠. 그리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 거고 대지 사용권이 성립 시점이 되는 거죠. 이러면 집합 건물법의 약자죠. 집합법 제20조. 20조에 의해서 이 건물이 소유권, 즉 건물이 구분 소유권, 건물이 2001호다. 1호에 대한 대지분은 건물 소유권의 주물내 주된 권리고 대지분에 해당되는 것은 종물내 종된 권리에 해당이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요. 전체의 전유면적 합계를 분모해 놓습니다. 그리고 구분호수의 전유면적을 전체의 땅에 곱해서 대집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면요. 그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주벽만 있지 들어가면은 문도 없어요. 그냥 현관 입구만 있고 이런 상태가 완성. 그러고 나서 이 현관문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방도 만들고 보일러도 끌어오고 그다음에 이 수돗물도 끌어오고 전기도 끌어오고 도배 장판 다 끝나고 나서 입주할 단계. 이게 빠르면 6월에서 보통 한 1년 걸려요. 이래서 완공 단계가 이루어지죠. 완공이 이루어지면 입주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 완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아파트가 임시 사용 승인 또는 가사용 승인, 이게 임시 사용 승인 대장이 있어요. 이것도요. 가사용 승인 대장이 있어요. 이게 대장이 만들어지고 실제 입주해서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이래고 나가지고 임차인들이 입주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 사용 승인은 지자체에서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이게 건축법대로 건물이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건축허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대로 건물이 지어진가를 심사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 주죠. 그래서 계약한 대로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면 사용 승인을 내줘요. 지자체에서. 그럼 사용 승인을 가지고 건축주는 건축주 또는 조합이 건물 보존 등기를 하게 되죠. 즉 아파트 건물 보존, 이때 보존 등기면 건물만 등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냐면 그 이후에는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가 돼요. 건물만 보존 등기되고, 그 대지권이 미등기했다 대지권이 모두가 정리되는 기간이 한 2, 3년 걸려요. 그래서 한 2년에서 한 3년 이후에 대지권 등기가 되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집합건물에 봤을 때에 이렇게 집합건물이 원시취득 또는 구분소유 성립시점, 대지상권 성립된 시점은 요때 시점에 돼 가지고는 각자의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돼서 대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완성이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토지별도 등기 생기죠. 첫 번째 토지별도 등기. 또 그 이후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어요. 뭐 가압류, 압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근저당도 설정할 수도 있고, 뭐 가등기도 있을 수 있고, 가처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도 뭐 가압류, 압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근저당도 설정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는 이런 토지별도 등기가 이 건물이 신축되기, 기초공사 되기 전까지는 요 사이에는 토지별도 등기가 얼마든지 분리해서 매각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때는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안 돼요. 이 시점에서. 요 사이에 건물이 착공 신고 신청을 했지만 건물이 기초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법정이사건이 성립되지 않은 토지별도 등기,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저당권자가 건물이 지어진 걸 예측할 수 있었던 요 서기서 요 단계까지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면서 집합건물과 분리처분되는 경우, 이런 경우 여기서 요 시점 건물이 신축되기 기초공사 하기 전까지는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집합건물법 제2조에서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고, 또 하나는 법정이상권 성립되지 않아서 이러한 토지별도 등기에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 철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 신축 단계에서 건물이 지어지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 같은 경우라도 집합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는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리처분이 가능하지만 법정이사건이 인정이 되는 토지별도 등기다. 그러나 이렇게 집합건물이 원시적 또는 구분소유권 성립시점 또는 대지사유권 성립시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토지별도 등기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련 법률 제20조에서 분리처분 금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런 거에 의해서 경매됐다. 이건 무효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게, 이러한 토지별도 등기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집합건물에 적용되지 않아서 분리처분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 토지별도 등기가 먼저 경매를 실행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 주물 내지 주된 권리, 이 대지권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죠. 이거는 부정성에 따라서 이 주물이 먼저 매각이 되면 자동으로 종물은 매각이 돼요. 그리고 종물에 설정된 거는 토지별도 등기는 설령 이 사람이 배당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멸되는 권리에 불과하다. 보통은 이런 사람들은
대지분에서 배당받고 소멸되지만 설령 배당 요구를 안 해가지고 안 했더라도 소멸되는 토지별도 등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토지별도 등기가 건물소 2001호면 2001호에 대한 대지지분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는 건물이 먼저 매각되면 설령 이 토지별도 등기가 배당 요구하지 않고 배당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종물은 함께 매각되는 것이다. 분리 매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정된 이 토지별도 등기가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라고 하면 소멸된다. 그러나 이게 가처분이나 가등기 같은 경우가 1순위로 등기됐다면 소멸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게 가압류, 압류, 근저당 같은 경우는 경매로 매각되면 설령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별도 등기가 먼저 건물이 매각되기 전에 토지 지분이 먼저 매각된 분리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건물이 매각이 되면 토지별도 등기는 함께 소멸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구분소유권 성립되고 이후에 토지별도 등기는 무효다. 이거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건물이 완성이 돼서 완공이 돼서 입주하는 단계 임사용이나 가사용 승인 갖고 이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권자가 입주하죠. 누가냐?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권자가 입주를 하고 나서 사용 승인 받고 건축주가 이렇게 보존등기 치는데 대지 지분이 정리 안 돼가지고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다. 이럴 때 보면 아파트에는 건물 보존등기만 돼 있죠. 우리가 아파트 등기부를 보면 집합 건물 등기부를 보면요. 그런 건물 등기부지 토지 등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에 등기를 할 때 대지권 표시를 하게 되는 거는 어차피 대지권은 건물 소유권에 대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고 건물 소유권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부정성에 따라 가지고 거기다 대지권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지 이 대지권이 표시가 안 됐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분 나눈 것 갖다가 대지권 등기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럴 때 토지 등기부를 띄워보면 대지 지분 비율이 정리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할 때 이렇게 아파트 건물 등기부를 띄웠는데 토지별도 등기에 있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된 내용에 토지별도 등기에 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를 봐야 돼요. 이 건물 아파트에 대지권 미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 대지권 미등기가 있다 볼 때는 아파트 등기부에 대지권이 표시됐는데 좌측에 토지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됐을 때의 토지별도 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에도 토지별도 등기는 엄연히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아파트 등기 볼 때 대지권이 표시된데 옆에 보면 토지별도 등기 있다 그러면 아 이게 토지별도 등기 있으니까 내가 주의해야겠다 생각하지만 대지권이 미등기가 된 상태도 엄연히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파트 등기 볼 때 토지별도 등기가 표시된 거는 대지권이 등기되고 나서에 살펴보는 거죠. 그렇지만 대지권이 등기되기 전까지는 이 토지별도 등기가 없어지냐? 그것도 대지권의 고향인 토지 등기부를 보면 나온다. 왜냐면 건물 등기부는 이제 아파트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지 토지 등기부가 아니고 거기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 대한 표시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 신축 과정과 토지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이 다를 때에는 등기부가 우선하고 표제부 면적이라든가 주소 이런 게 동호수 이런 것들이 다를 때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다를 때는 건축물대장이 우선한다고 하죠. 그런 건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사용 승인이 나고 나서 건축대장이 만들고 이 건축대장을 가지고 조합원 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 내용은 건축물 대장이 우선은 건축물 대장 갖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거니까. 근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떠냐? 이렇게 보존 등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요, 2, 3일 내에 자동으로 지자체에다가 통지해요. 이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그거 갖고 건축물 대장을 바꿔요. 그러니까 등기에 관한 내용, 즉 가구에 관한 등기 내용이 등기부와 건축물 내용이 다를 때에는 등기부가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파트가 어떻게 신축이 되고 토지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아봤습니다.